안녕하세요.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죠. 한국, 일본을 추월해서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이 뿌듯해했죠. 우리는 국뽕이잖아요. 오랜 세월 선진국이라 불리던 일본을 넘었다라는 그런 기쁨. 하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전혀 또 다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 22년 만에 대만의 1인당 GDP 추월당할 전망이라는 뉴스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대만보다 지금 뒤로 밀리게 된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어떤 애국심은 아니지만 국가에 대한 마음으로 요걸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 사회라는 큰 것보다 나 개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한국은 약 37,430달러, 대만은 38,066달러로 예상되면서 이제 내년에 대만이 4만 달러 클럽에 들어설 전망이다. 그래서 대만이 한국을 넘어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뭐 대만도 잘 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경제가 좋아? 약간 의문이 들잖아요. 대만은 2021년에 3만 달러를 넘었어요. 불과 5년 만에 지금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셈이죠. 반면 한국은 지금 몇 년째 3만 달러에 멈춰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약간 뭔가 긴장감이 들기도 하고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축구 선수 제가 축구는 좋아하지도 않지만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MLS의 LAFC 계속 동영상도 찾아보고 손흥민 축구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을 한껏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 아미 응원을 받고 있는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전 나이 많아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좀 유명한 가수들이 전 세계의 어떤 응원을 받고 있다 이러는 것이 뭔가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영화 같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뭐 이런 정말 드라마들이 글로벌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 정말 세계 여행 나가 보면 삼성, 현대, LG가 간판이 크게 뭐 대로에 많이 붙어 있는 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한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좀 줄어들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조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만이 한국보다 더 잘 살게 된 거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인으로서 개인은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참 많이 찾아보게 되고 한국이 잘 나간다 그러면 정말 내가 더 발전한 것 같이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한국과 대만은 사실은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과 대만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주 비교됐어요. 예전부터. 두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산업화를 하고 수출 중심으로 경제 전략을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대만 하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우리는 공부할 때 이 말 많이 들었어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하면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비슷한 경제 규모와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성장해왔지요.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중화공업,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면서 성장 많이 했죠. 정말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대만은 중소기업 기반의 IT 제조업하고 부품 산업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유명한 기업 알고 있잖아요. 삼성과 늘 경쟁하고 삼성을 앞서 나간다는 TSS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1인당 GDP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는데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명목 GDP 총액은 한국이 대만보다 크다고 그래요. 한국이 약 1조 7천억 달러, 그리고 대만이 약 8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1인당 GDP를 보면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은 약 3만 3천 달러, 대만은 약 3만 5천에서 3만 6천 달러. 그래서 경제 총량은 한국이 크지만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은 대만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요새 나오는 뉴스에 일본과 한국에 대한 뉴스도 똑같아요. 그 관세 협정에 대해서 일본은 협정을 맺었는데 한국은 왜 아직 서명 안 하고 있나 이런 걸 뉴스에 찾아보면 일본은 총 GDP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달러 보유량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러 보유량이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3,3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고 나면 우리는 국고의 달러가 거의 다 소진된다. 뭐 80%로 해당한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50%에 해당한다. 이런 뉴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GDP는 우리가 지금 일본을 능가하게 됐다. 이런 뉴스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총 GDP는 많지만 1인당 GDP가 대만에 지금 좀 경쟁적으로 낮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뉴스인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뒤처진다 이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뉴스에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반도체가 대만이 우리를 앞서간다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반도체 초격차 원인 효과라고 보는데 대만은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해요. 절대 강자를 보유하고 있죠.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칩까지 대만이 맡아서 생산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최대 수혜국이에요.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만 반도체에 대한 전략적인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거죠.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대만에 밀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실적 부진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GDP를 대만보다 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은가 하는 첫 번째 원인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환율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GDP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할 때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달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 절상되는 흐름을 보이고 한국 원화는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 수출 둔화, 지정학적 이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평가 절하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 원화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같은 실질 성장률을 기록해도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달러 기준당 1인당 GDP는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원인은 수출 구조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 비중이 커요. 이 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익성이 쉽게 이제 악화될 수 있잖아요. 한동안 조선업은 바닥에서 조선소가 없어질 이런 위기에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조선업이 뭐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반면 대만은 고부가 가치 전자부품과 반도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최대 수혜를 지금 잇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내수 구조하고 우리 임금 상승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임금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가계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안정에 힘을 쏟으면서 생활 수준이 점점 올라갔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정성, 저출산, 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어떤 사회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 청년층의 주거비와 생활비 굉장히 우리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그런 국민 체감 소득이
굉장히 낮아졌다. 체감적으로 굉장히 낮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뉴스에 있는 생각이에요. 뉴스를 읽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원인이 우리 경제는 제자리 흐름을 하고 있고 대만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여기 한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듣던 얘기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정책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저출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령화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산 가능한 인구, 그러니까 출산이 줄어드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의 8, 90%를 부동산에 이제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소비 여력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정말 중소기업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그런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게 성장 한계라고 지적되는데 사실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그 세계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 정말 중소기업, 자영업은 많이 이렇게 위축도 되고 점점 사라지고 하는 것이 또 이런 대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영업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만은 이런 게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의 생태계, 세계적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대만은 전략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미국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대만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죠. 중국과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반도체를 미국에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과 대만 두 나라가 세계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반도체 생산국이니까 이제 대만을 미국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대만의 경제적 지위가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대만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있어서 특정 산업 의존도가 낮고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한국을 잘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한국과 대만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면 단기적으로는 대만의 1인당 GDP 우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TSMC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 AI 산업 붐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뭐 모든 뉴스를 들어봐도 반도체, AI 이 얘기 빼면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의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 2차 전지, 바이오, 우리는 또 바이오에 강하잖아요. 바이오 산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우리나라가 역전을 다시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역전은 단순히 대만이 잘하고 한국이 못해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계 경제 구조나 환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동시에 지금 많이 역학적으로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그런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세계가 뭔가 큰 흐름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지속적인 혁신하고 산업 다각화 그리고 사회 구조의 개혁 없이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인데요.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회 구조 개혁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역전 현상 때문에 그 뉴스를 보고 오늘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냉정히 들여다보고 대만의 강점에서 배워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할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한 요소, 이런 것을 좀, 빨리 극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신념, 그리고 빈부격차, 그리고 노사에 대한 갈등, 뭐 그런 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한국, 또 우리 한국의 이 좋은 이 여러 가지 유전자와 많은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저 개인도 노력할 것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